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저녁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어야 했는데 이제 먹을 게 없네 보니까 김치찌개도 다 떨어지고 어, 금식의 길로 가야 할지 참 난감한 저녁 시간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 고민스러운 찰나에 또 여러분에게 또 삼성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송하면은 뭐 그렇게 배고픔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 하여튼 방송하는 그 자체가 배부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4천억 정도의 그 배상을 위기를 넘겼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하고 그 넷리스트라고 있어요. 그 미국 소송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 넷리스트. 여기하고 특허 분쟁으로 4천억 원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던 삼성전자가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최근에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그 메모리 특허 침해 사건에서 넷리스트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서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 계약서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급 의무 위반 그 부분을 파기를 했어요. 또 삼성전자가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의뢰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 부분도 이제 파기를 한 거죠. 앞서서 넷리스트는 지난 2020년 5월에 삼성전자가 양사 간에 체결된 공동개발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 의무,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회사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지난해 2월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넷리스트의 주장을 인정을 했고 삼성은 이에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했고 넷리스트는 이번 계약 소송의 그 쟁점인 그 라이선스 계약의 적법 그 해지를 주장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 등에서 특허 심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이에요. 미국의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법은 넷리스트가 제기한 삼성전자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그 배심원단 판결을 수용을 해요. 그 3억 315만 달러 이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이번에 파기환송으로 삼성전자하고 넷리스트의 특허 그 침해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돼요. 삼성전자가 그 최종 승소하게 될 경우 넷리스트가 제기한 다른 특허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이제 미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 반도체 출신의 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하고 2017년 하이닉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반도체 기술 특허를 이제 침해했다면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소송을 낸 바가 있어요. 한편 이번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넷리스트 주가는 하루 사이에 30% 가까이 급락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이죠. 참 요즘 뭐 특허 소송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돼요. 안 이겨내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잘 그래서 삼성이 잘 판단해서 해야겠죠. 요즘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던데, 소식이 있던데, 이제 주식시장도 별로 재미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금. 새마을금고 아시나요? 새마을금고. 한때는 뱅크런, 이 뱅크런 위기에 처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고금리 특별 판매에 예적금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요. 예금 적금.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은 그 창구를 직접 찾아야 하는 점을 이제 하는 불편함이 있겠죠. 걸림돌이 있는데 그래도 한도가 하루 만에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쪽에요. 한 새마을금고 지점이라는데, 와, 금리가 연 9% 금리의 특판 상품이 하루 만에 소진됐다고 합니다. 9%. 이 금고는 지난 16일부터 구구적금, 구구적금이랍니다. 구구. 구구적금인데 연 9%의 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를 했고, 가입 금액은 월 최저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로 가입 기간은 9개월이다. 9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은 모바일 AP 등을 통해서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직접 지점을 찾아가지고 창구에서 가입해야 하는 거라 합니다. 자격 요건도 꿈드림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을 이제 개설해야겠죠. 자동이체 연결한 뒤에 체크카드를 또 발급을 받아야 한다. 가면 여러 가지 막 하더라고요. 통장도 만들어야 하고 카드도 만들어야 하고 어딘 또 보험까지도 가봐야 하는데 지점 문을 열기 전부터 수십 명의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대기했다고 하는데 이 지점 관계자는 오전 9시 문을 열자마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객이 특판에 가입하기 위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예상했던 한도가 다 찬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점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다른 지점도 잇따라서 요즘 고금리 특판을 출시해요. 서울 중구의 한 지점은 1년에 10.5%의 금리를 제공하는 12개월 만기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네요. 10.5%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은 각각 최고금리가 연 12%, 8%인 상품을 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다시 고금리 특판을 내놓은 배경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그 100조 원 규모의 예적금이 있어요. 지난해 말 그 레고랜드발 사태로 채권 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금융사들은 수신금리를 올려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했고 지난해 9월에서 11월 불어난 금융사 정기예금이 116조 4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치했던 그 자금의 1년 만기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다시 벌어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는 지난 7월 뱅크런 사태 당시 빠져나갔던 고객을 재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보니까 새마을금고의 7월 말 예금 잔액은 6월 말 대비 17조 한 6천억 정도 되죠. 그 정도 감소를 했어요. 당시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 위기론이 퍼지다 보니 불안해진 고객들이 잇따라서 돈을 뺐고 연초에 수신잔액이 상호 금융사 중 유일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최근에 2개월 동안 4조 원 정도 수준의 예적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새마을금고 중앙에 따르니까 지난 8월하고 9월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은 각각 전달보다 2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7월 뱅크런 사태 때 그 이탈한 예금 약 18조 원 중 2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